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11번째. 오늘은 우울증에 아주 취약한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로도 자주 등장한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자, 우울증을 떠나 보통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에서 말한 우울증이란 일시적인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그리고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경우 우울증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가볍게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심해질 경우 학생인 경우 성적 저하, 또 대인관계 문제, 가족 갈등, 이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커집니다. 그러니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무서운 것은 해서는 안 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전미선님이나 그리고 정치인 정도님이 우울증의 깊은 증세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 거죠. 이러한 우울증은 치료를 잘하면 가벼운 감기 정도라고 했죠. 하지만 깊어지면 이토록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자, 이러한 우울증이 사주팔자에도 우울증에 취약한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주가 우울증에 취약할까요? 우울증에 취약한 사주팔자는 일단 사주에 햇볕이 약합니다. 그리고 물기운이 강하여 사주팔자가 습하게 되면 마음도 습하게 되어 울적한 기분이 많아지게 되니 우울증에 잘 노출되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울적한 기분이 드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자, 습이라는 것은 축축하다, 젖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런 사주 중에서도 특히 감성이 깊고 음기운을 지닌 분들이 더욱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기운을 지닌 여자분들이 더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자,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성적인, 그 다음에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보다 소극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뇌신경계통에 이상에서 오니 사주가 습하면서 사주의 머리와 신경을 주관하는 나무가 젖거나 썩어가면 더욱 우울증에 취약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이러한 우울증은 본인이 감주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사주를 살펴 우울증에 취약한 사주를 보면 알려드리고 미리 대비하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사주팔자를 보면서 우울증에 취약한 사주팔자가 어떤 사주팔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좀 우울증이 심하신 분, 여자분 사주입니다. 임술년, 계묘월, 무자일, 무오시에 태어난 여자분이시네요. 자, 임술년생이시면 82년생이시죠? 그러면 올해 2019년에 38이 되는 여자분입니다. 자, 이 사주가 왜 우울증이 심한지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자, 오행의 분포 중에서도 일간이 4편인 오행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자, 그러면 흙의 4편은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4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흙을 먼저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무토, 큰흙이 역시 힘을 보태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오한의 기토가 암장내던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술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 자, 그러면 내 편은 연지의 술토, 시간의 무토, 그 다음에 시지의 오화가 내 편이 되겠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그러면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상, 내가 생해준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 다음에 관은 나를 극한 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식상, 재성, 관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은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죠. 그 다음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술토지장간에 신금 조그만한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영간의 임수, 큰 물이죠.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 작은 물, 일지,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큰 물, 작은 물 해가지고 물기운이 제법 있죠. 다음에 관을 찾아볼까요? 관은 나무죠. 나무는 월지의 묘목, 작은 나무, 풀이 있네요. 풀.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사주에 내 힘을 빼가는 재성이 상당히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사주 강약이나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이 내 편인 술토를 볼까요? 술토는 어떤가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나한테 힘을 주기에는. 그리고 임수, 계수 이런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서 쏟아져 내리면 이 술토가 불을 뿜은 흙이지만은 이 많은 물을 먹다 보니까 상당히 젖어버려가지고 거의 진토와 같이 절벅절벅한 흙이 되면서 힘을 나한테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술토는 무정해서 내 편이 되기에는 좀 힘드네요. 물한테 많이 당하기도 하고. 다음에 오화는 어떤가요? 오화는 이 술토가 이 물을 못 막으면은 이 오화한테 가나요? 안 가나요? 이 자오충을 떠나가지고 이 묘목이 인목이나 간목 이렇게 큰 나무면은 이 물을 좀 막아줄 텐데 못 막죠. 그러다 보니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이 촛불을 갖다가 꺼버리네요. 그리고 이 화생토 하면서 또 흙에게 상당히 힘을 많이 뺏기고요. 이 작은 촛불이. 이 많은 물들이 이 무토한테 스며들면서 상당히 이 흙들도 절벅절벅한 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흙들도. 그러니 더더욱 불의 설기가 불이 생해준다 보면 불을 많이 흡수해버리다 보니까 이 불이 거의 소멸이 돼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술토 너무 멀고 무정하고 오화 꺼트리고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무토 하나 남죠. 무토가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나한테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희신, 운에서는 불을 받아줬네요. 그래야 이 많은 흙들이 절벅절벅하고 나무는 썩어가고 그죠? 그러니 불이 돌아야 흙도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나무도 좀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운에서 불을 받아야 좋습니다. 자, 이러한 형국의 사주가 됐습니다. 이 사주가 왜 우울증이었을까요? 먼저 햇빛이 사주에 햇빛이 있다든가 우리가 자연에서도 그러죠. 햇빛이 있어야 상당히 좀 밝고 좀 이렇게 좀 화사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불이 소멸되면은 일단 우울하죠. 그리고 사주가 물기운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물을 전부 흡수해버린 흙도 절벅절벅하고 이 나무는 거의 썩어버렸죠. 이 많은 물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 전체가 상당히 습해졌다는 얘기예요. 습하다 그러면은 절벅절벅하다 하면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많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의 사주가 됐죠. 꼬들꼬들하고 좀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기분은 안 되고 햇빛은 없고 습하고 절벅절벅하고 그러니 모든 환경이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는 얘기죠. 특히 우울증은 햇빛하고도 관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반지하에 사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릴 확률이 있다 하더라고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만큼 햇빛이 중요한데 햇빛이 사라지고 이런 물들이 장악을 하면서 사주 전체를 습하게 만들고 절벅절벅하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무 보세요. 나무가 신경, 머리를 주관하죠. 이게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머리도 이렇게 머리를 주관하는 나무도 썩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이 더더욱 우울증에 많이 노출이 된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우울증에 걸리게 됐거든요. 자, 이분 사주에 나무가 이렇게 썩어버렸죠. 나무가 이분한테 뭔가요? 배우자죠. 배우자가 이렇게 썩어버리고 이 나무가 하는 일은 흙을 극하든가 불을 생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생할 불은 꺼져버리고
술토 안에 정화 있는데 정화도 임수 개수가 쏟아지면서 이게 진토가 되다 보니까 정화도 꺼져버리니까 목생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죠. 한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능한 남편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무능한 남편 때문에도 더욱 우울증이 심해졌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묘 형살도 이 부분에 한몫을 하죠. 그 다음에 운기 흐름도 그러죠. 신축, 경자, 기해 전부 기신운으로 흐르죠. 이 사주에서는 흙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안 좋습니다. 왜 약한 사주에 힘을 주는데 안 좋습니까? 선생님이 하는데 이 강한 물하고 전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운은 절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전부 기신으로 들어온 대운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몫을 건강에도 한몫을 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볼까요? 임자년, 을해월, 개축일, 개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상당히 우울증이 심하셔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신 분 여자분입니다. 임자년생이면 72년생이시죠. 자, 2019년 올해 48이 되는 여자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사주를 살펴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자고요.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일간이 개수 작은 물이죠. 물의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물을 생겨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의 개수, 작은 물, 시지의 해수, 큰 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하네요. 그리고 다른 데 나와 있는 데고 축중의 개수도 암장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게 없죠. 사화안의 경금, 그 다음에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편은 임수, 자수, 개수, 해수, 상당히 큰 물, 작은 물 합쳐져서 내편이 많은 걸로 보이죠. 다음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식신상관이죠.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자, 식상은 물이 생겨준 오니까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식상이 나무를 먼저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풀이 있네요. 작은 나무죠. 그리고는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나와 있는 데 없고 서안의 무토, 해중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상대편은 사와 큰 불 빼고는 전부 작은 풀, 작은 흙밖에 없죠. 그래서 내 편보다는 상대편의 힘이 약한 걸로 보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이 축토를 볼까요? 축토는 토국수를 할 수 있을까요? 물을 막을 수 있나요? 없죠. 이 물이 가세를 안 하더라도 계속 해수 요것만 가지고도 이 축토 작은 흙은, 또 축토는 또 절벅절벅한 흙이잖아요. 이런 흙은 흙탕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토는 흙이 아니라 물이 돼버렸네요. 흙탕물. 그죠? 그러면은 이 축토는 거의 관이 아니라 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다음에 상대편인 을목을 볼까요? 을목은 어떤가요? 이건 작은 풀이죠. 풀은 이 많은 물에 부목이 되고 썩어가고 있어서 전혀 힘이 없네요. 그러면 사화 하나 남네요. 큰 불. 이 큰 불도 이 물의 위협에 거의 꺼져가고 있네요. 큰 나무에 생조도 없고 큰 흙에 보호도 못 받고 있어서 바로 물에 노출되다 보니까 거의 꺼져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상대편이 거의 다 힘을 잃은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네요. 최강사주라 해도 할 말 없겠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리고 용신은 할 수 없이 약하지만 사화로 잡지만은 희신, 운에서는 반드시 나무를 받아야 좋습니다. 나무가 돌아야 전쟁이 없이 이 많은 물들이 나무를 생각하느라고 다른 거를 공격 안 한다는 얘기죠. 불이 돌아버리면 바로 달라들어서 전부 불을 꺼버리죠.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무가 돌아야 좋습니다. 흙도 돌아보면 이 많은 물이 달아들면 토국수가 돼버려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국수 한다고 해서 당할 물이 아니죠. 그래서 전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볍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나무가 들어왔을 때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평화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기가 초년에 조금 좋게 흐르다 그 뒤로 기신으로 흐르다 보니까 운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사주죠. 자, 이러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우울증이 걸린 이유가 바로 사주의 불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 나무가 중간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작은 풀로서 그러다 보니 사화가 꺼지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습해졌네요. 물은 범람하고 불은 꺼지고 절벅절벅하다 얘기죠. 땅은 거의 흙탕물이 돼버리고 나무는 썩어가고, 그러니 상당히 우울한 모습의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들이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목 신경계통, 머리를 주관하는 을목도 햇볕을 못 보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물에 떠날라가고, 그러니 이 신경계통에도 약점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우울증에 약점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분 사주도 사주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비겁이 많다 보니까 성격 알만하죠. 개축 백호에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죠. 흙이 다 물로 변해버렸으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이러한 성격도 한몫하고, 부부는 안 좋은 거 보이시죠? 흙이 흙탕물 돼버리고, 흙이 관성이잖아요. 사환의 무토, 희중의 무토도 역시 흙탕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관성이 너무 약하고, 그러다 보니 개축, 백호, 일주, 부부궁에 백호살까지 끼니까 부분이 너무 안 좋은, 이런 것도 우울증에 한몫한다는 얘기죠. 불이 이렇게 꺼지다 보면 음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발현하다 보니까, 또 여자분이시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더더욱 심해지는 그런 여자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 팔자도 볼까요? 을중년, 갑신월, 기해월, 계유시 태어나신 남자분이시죠. 을중년생이시면 85년생이시죠. 2019년 올해 34살이 되는 남자분입니다. 자, 이분도 상당히 젊으신 분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사주 팔자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 분포, 일간인 내편 오행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작은 흙의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겨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로는 없죠. 지장간, 신금안의 무토,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전혀 없죠. 사주팔자에 불이 한 점이 없네요. 그래서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축토 하나,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무토 이 뿐이네요. 그러니 상당히 내편이 적은 그런 사주팔자라 사주가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반대로 상대편을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네요. 식상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이 생해준 오행, 쇠가 되겠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나무.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바로 월지의 신금, 큰 쇠죠. 그 다음에 시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네요. 큰 쇠, 작은 쇠가 있고, 다음에 나와 있는 데는 없고 축토 안에 신금, 자그마한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큰 물이죠.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임수,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월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내 편보다는 상대편이 상당히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신약해지죠. 내 편이 거의 없으니까 신약한 사주가 되고, 용신은 할 수 없이 해중에 무토를 용신으로 잡고 운에서는 불을 받아야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통관, 억부, 조우로서 잘 맞겠죠. 이 많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목생화를 해주고 화생토로 이어진 화생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통관, 억부, 조우, 이 불이 들어와야 조우까지 되겠죠. 그래서 통관, 억부, 조우로서 불기운만이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자, 대운에서 이렇게 사오밀이 들어오죠. 자, 불도 큰 불이 돌아야 돼요. 사화나 병화 같은 불이. 그래야 제대로 이 많은
나무를 갖다가 받아쳐가지고 이 많은 물기운과 나무기를 제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작은 불이 돌아가지고는 이 물에 다 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모대운 같은 거는 작은 불이고 위에서 큰 물 임수가 쏟아져 내리니 이 오화가 그저 꺼트려가지고 작동을 별로 안 해가지고 이 운에서는 별로 운을 제대로 못 받고 신사대운인 이 사화 큰 불이 왔을 때 도움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은 다 귀신으로 오다 보니까 운기도 제대로 못 받고 27부터 들어오는 이 신사대운만이 상당히 좋은 대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나요? 일단 사주에 햇빛이 불이 소멸됐죠. 한 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또 불리하죠. 또 사주에 해수 개수에서 물이 상당히 많고 신중의 임수, 축중의 개수까지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축축하게 젖어버리고 이 흙도 절박절박하게 됐네요. 모든 게 절박절박해서 상당히 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주가 너무나도 습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노출되기 너무 쉬운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특히 햇빛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주팔자에 나무 있죠. 나무 간목, 을목이 있는데 이 나무가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 거의 습목이 되고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물을 먹다 보니까 햇빛은 없고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썩어가고 질이 안 좋다 보니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증에 더더욱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만이 있었으면 상당히 소통이 잘 됐을 텐데 불이 소멸돼 버려서 더더욱 우울한 사주가 돼서 바로 우울증에 노출이 잘 되는 약점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얼마 전에 운명을 달리한 전미선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70년 12월 7일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양력으로 뽑아봤고 그날이 대솔로 들어가는 절기가 바뀌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해시 밤 9시 35분이 되면은 무자월로 바뀌는데 그 이전에 태어난 걸로 봐서 정해월로 보고 사주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이 사주도 우울증 때문에 생을 달리했던 분이라 우울증하고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났죠. 쇠기운이 상당히 많고 인성인 술토도 있고 그래서 사주에 내편이 상당히 많은데 관건은 이 사주에서 불이에요. 불. 겨울에 태어났고 이 불이 이 쇠를 잘 달궈져 가지고 물로 식혀줘야 좋은 쇠가 되는데 이 불이 거의 소멸됐죠. 이 작은 촛불이 이 경금, 신금, 냉기만 가지고도 꺼져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목생화도 못 받고. 나무라고는 해중에 간목이 있는데 너무 큰 나무고 물에 젖은 나무 작은 불에다 던져줘 봐야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은 거의 냉기, 그 다음에 이 해수로 인해서 소멸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술토 안에 있는 정화가 있지만은 이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이 정화는 꺼트려 버리고 이 술토도 거의 진토로 절벅절벅한 흙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신금일주에 예민하고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러니 상당히 성격이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햇볕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해수가 호수같이 큰 물이죠. 흙도 절벅절벅, 불은 꺼져버리고 나무는 해중의 간목은 거의 물에 젖어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부목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사주가 습하죠. 차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주가 이렇다 보니까 우울증에 상당히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성격적으로 예민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우울증에 상당히 노출이 돼서 이 성격이 예민한 성격까지 가미하다 보니까 노출이 돼가지고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올해 기해년이 왔죠. 해수가 또 호수같이 큰 물이 또 들어오면서 불을 아예 꺼버리고 본인의 힘을 갖다 쏙 빼가 버리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도 상당히 사주가 습하고 햇볕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이 불이 이분한테는 배우자가 되죠. 배우자운이 매우 약하고 신유 유금이 이게 간여지동이 되죠. 간여지동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운이 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배우자운이 약한 것도 본인의 그런 그 우울증에 한몫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주가 이 식상 발달했죠. 식상 발달은 감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예기 쪽에 발달되니까 탤런트 잘 맞고, 그 다음에 유금, 정화, 신금, 본인 신금까지 이게 다 도화살이죠. 도화기운 발달. 그래서 예기 쪽으로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술토, 이게 뭡니까? 화개살이죠. 화개살 발달. 이런 모든 게 발달돼서 감성이 상당히 뛰어난 사주다 보니까 예술, 예능 쪽에 발전이 있어서 배우로서 상당히 기질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여러한 사주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노출이 됐던 사주팔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감기 정도로 가벼운 병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병이 깊어가지고 치료라든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미리 사주에서 체크가 된다면은 주의를 요망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